사실은 그 예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언어의 능력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느 분야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언어처럼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는 고유의 장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축제기획자 이은경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 그리고 뭐 전시 워크숍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로 활동 중이고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이제 관객과 예술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마다 보통 행사를 몇 개씩 하시는 편이세요? 달마다 정해져 있진 않고 저희는 거의 시즌이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성을 두고 주로 하는 축제들이 많고요. 그 축제 기간 아닌 기간 동안에는 이제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워크숍 같은 문화예술 기획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럼 그런 행사들을 총괄 기획하시는? 네, 제가 총괄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코디네이터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행사를 2개, 3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저로서는 뭔가 상상이 안 되는 게 머리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런 컨셉도 다양하고 행사 틀로 다를 텐데 어떻게 그거를 준비하시는데 멀티가 좀 잘 되세요? 다행히도 멀티가 조금은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네.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프리랜서라는 게 그렇게 일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게 이제 시기도 있고 축제에 또 시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겹치게 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는 조금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또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힘듦, 지침, 번아웃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행사에서 또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예술가들을 통해서도 받고 관객을 통해서도 받고 어떤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받는 그 감사하게도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 길이 나의 길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숙제 기획자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저는 연기 전공을 해서 공연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방송이라는 방송 PD를 겹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축제 기획자라는 일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한 해를 첫 번째 행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 일이 나에게 꽤 잘 맞는다. 이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장점들을 좀 잘 살릴 수 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을 떠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10년 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 거듭해 가면서 내가 이 일과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잘 찾아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문화예술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던 일이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많은 축제 기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리예술, 또 생태예술, 공연, 워크숍 등 이제 다양한 축제들을 총괄하면서 맡아오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사실 두루두루 다 하고 있지만 제일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일은 축제 일이고 축제라 하면 사실 예술축제 분야예요. 뭐 축제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저도 영화제도 경험을 했고 또 다양한 축제들을 경험했지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문화예술 공연 축제 그래서 야외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그런 축제인데 그런 축제들 통해서 이제 관객들이 그 거리예술이라 하면 그 거리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예술을 말하거든요. 예술 분야를. 그래서 무용도 있고 사실 현대무용 같은 경우 또 전통음악, 현대음악 그다음에 뭐 거리극 굉장히 다 뭐 서커스, 마임 등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 모든 종류의 어떤 그 예술 분야들을 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거리예술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예술 축제를 제가 주로 많이 이때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분야이고, 그리고 제가 제주로 지금 이주를 하고 나서는 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예술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부분도 제주를 오면서 자연에서 주는 어떤 영감이라든지 자연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자연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좀 더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고, 이곳에서 그런 걸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했던 작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이 행사가 좀 의미 있었던 행사였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거리예술, 생태예술 등등. 그래도 최근에 했던 축제를 얘기하자면 크리스마스 축제인 것 같아요. 제주 특성상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제 문화예술 기관을 통해서 축제들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 사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지만 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축제는 온전히 그 순수한 의미를 좀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관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객들한테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만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종교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면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제주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비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한 6주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제주 도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좀 이렇게 우리도 초대할 수 있는, 이번에는 좀 생일 파티라는 컨셉을 가지고 모두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축제 기획자로서 뭐 힘들었던 순간이나 그리고 이 예술이잖아요. 이 예술을 지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축제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크게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쉴 새 없이 일들이 그냥 단순히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제 안에 기쁨이 없어지는 시기였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조금 쉬어갔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주에 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또 축제를 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관객들을 만났을 때 그간에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을 충족받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또 저는 예술가가 그 어떤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게 단순히 그 어떤 직업적이거나 일적인 아닌 본인이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기쁨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스태프와 공연자들이 가장 좋은 기쁜 축제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꼈을 때에 오늘 기획자로서의 그 뿌듯함과 또 관객들의 그 해맑은 웃음, 정말 그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일상에서 오는 행복이라고나 할까? 그런 표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김경 PD님에게 예술은 무엇이다? 저희가 예술러머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오늘은 그 예술을 낫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나에게 예술은 냉면이다. 냉면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먹고 싶네요. 제 소울푸드예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그 해외에 출장 갔다 오거나 해외에 갔다 오면 가장 생각나는 첫 번째 음식이 냉면이거든요. 냉면처럼 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의 분야이지 않나? 제가 어쨌든 축제를 하기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예술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이 일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냉면이 사실 저는 늘 물 내는 먹을까 비 내는 먹을까 고민하거든요.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다양한 분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기획자들과 달리 이제 한 분야에만 집중돼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어떻게 잘 비벼서 최고의 맛으로 낼까. 저는 또 뭐 표현하자면 예술은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공연자가 함께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기획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연자가 관객을 만날 수 있게끔 그 어떤 그 무대라든지 어떤 그 상황들을 제공하는 다리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라, 사실은 그 예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언어의 능력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느 분야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언어처럼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는 공유의 장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앞으로 지금 제주도에 계속 네. 계시잖아요. 거주하고 계신데, 이 제주에서 혹은 제주를 벗어나 좀 뭐 세계로 뻗어나간다 했을 때 아무튼 그 미래에 대한 목표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더 그 세대 간의 소통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은 뭐 불특정 다수의 일반 관객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제 축제 말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역 중에 어떤 뭐 공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성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세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가정들의 어떤 그런 소통을 도와준다거나,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이렇게 좀 이들이 쉽게 일상에서 하지 못하는 소통들을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주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이주민과 원주민의 문제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도 있고, 여기서도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세대 소통의 문제들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지라,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해봤지만 아직 육지만큼 예술적인 어떤 편견과 견해들이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도 또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문제, 예술적 소통을 좀 이뤄나가고 싶다. 축제를 통해 이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포괄적으로 예술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우선 지금 축제 기획을 하고 계시는 많은 축제 기획자들 그리고 공연 기획자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많이 지쳐 있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또 현장에서 만나는 관객과 공연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뭘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획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축제 기획자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어주는 역할 안에서 뭐 행정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슈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술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역할이 다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획자가 행정가인가 예술가인가? 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이제 지원 사업을 쓰거나 정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자신있게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이 예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그 이어주는 역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분야도 있다라는 거 많이 알아주시고, 또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들을 찾아보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미래의 후배님들께 꼭 한 번쯤은 도전해볼 그런 직업이다 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은경 PD님과 함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